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이번 PPT는 집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집합을 나오면 이제 우선 집합이란 무엇이냐? 집합을 우리가 잘 정의를 내려서 우선 집합이 무엇인가를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이란 무엇인가 하면 집합이란 잘 정의된 뭐가 잘 정의되는 원소의 성격이 어떤 원소, 이것이 이제 원소죠. 여기 집합은 이렇게 괄호를 하고 표시를 하는데 이 집합, 이 원소들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이 원소들이 무엇을 어디로부터 나왔으며 이 성격이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원소가 잘 정의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썼긴 썼는데 이게 뭐냐, 뭔지 모른다 하면 그건 그렇죠. 썼긴 썼는데 이게 뭐냐, 어디서 나온 거냐, 뭐 이런 것도 모르고 무작정 써놓으면 그건 좀 의미가 없는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소의 그 내용이 잘 정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원소의 모임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합만 가지고는 원소가 몇 개가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서로 다른 것만 넣기 때문에. 그래서 잘 정의된 서로 다른 원소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합은 그러니까 수량은 알 수가 없어요. 원소의 수가 몇 개냐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서로 다른 원소만 모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coffee라는 문자열이 있어요. COFFE 6개죠. 이제 집합을 표현하면 COF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때 잘 정의됐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이거 물을 때 이거를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요. COFE라는 것은 coffee라는 문자열의 집합입니다. 이런 걸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성격이 어떤 거냐, 뭐 하면 이제 그런 걸 이 집합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COFE는 뭐냐, 어떻게 나왔느냐, 이건 커피라는 문자열의 집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떤 측정값이 3, 5, 7, 3, 8, 2, 5, 6, 7로 나왔다. 이 데이터의 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집합이라는 걸 이렇게 표시하죠. 집합의 이제 이름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른 것만 찾으면 2, 3은 두 개지만 그냥 3 하나고 5 있고 5도 뭐 두 개지만 관계없어요.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 6이 있고 그 다음에 7 두 개쯤 7이 있고 8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2, 3, 5, 6, 7, 8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게 뭐냐, 이 성격 잘 정의돼 있어야 돼. 이 원소의 성격이 뭐냐, 원소 이것들은요 뭐를 측정한 값입니다. 어떤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정의가 돼서 원소의 성격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거는 어떤 측정값입니다. 측정값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집합이라는 것은 COF 이건 뭡니까 하면 물어보면 이건 커피라는 문자열의 집합입니다 하고 그 집합의 내용을 집합이 어디서부터 나왔던가 집합의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이렇게 나열해 놓는 건 숫자만 나열해 놓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집합은 그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2, 3, 5, 6, 7, 8이 뭡니까 할 때 이건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이건 집합의 성격이 되지 못해요. 그런 건 우리가 엄밀하게 집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 2, 3, 4 이것이 이제 의미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무슨 카드가 이제 있는 카드 중에서 숫자다 이런 의미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하튼간에 1, 2, 3, 4라는 이런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의 이름은 이제 A 이렇게 하죠. A는 하면 이 집합의 이름이 A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이런 표시는 뭐냐면 2는 A라는 집합 안에 속해 있다 그런 얘기죠. 2는 A 집합의 한 원소이다 이런 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B라는 이 괄호를 이렇게 친 거 이런 괄호가 집합의 표시인데 B는 이 집합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x를 썼다 하면 이게 이제 원소의 일반적인 이제 원소의 변수죠. 원소의 변수고 이렇게 구별을 해줍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준가 점 2개 이런 거로 구별을 하죠. 자, 이게 이제 원소의 이제 변수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원소가 어떤 거냐, 어떤 수냐, 이거 수인데 그럼 n 하면 이건 자연수에 속해 있는 거다 이거죠. 이 원소의 이름을 다 x라고 일반적인 이름을 x라고 하면 그 원소들은 x는 이 원소라는 얘기예요. x는 집합에 속한다. 자연수다 이거죠. 자연수. 그리고 자연수인데 7보다 작고 2보다 큰 자연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자연수죠. 자연수에 속하는데 그것은 7보다 크고 작고 2보다 크다 하니까 3, 4, 5, 6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은 이렇게 해놓고 이 X가 이제 집합의 원소의 이름이에요. 원소의 이름. 자, 이거 원소인데 이 원소는 자연수이고 10보다 작다. 같거나 작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C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이게 이것도 집합의 이름이에요. 그냥 이건 G는 이건 7, 8, 9, 10이라는 그건 4개의 숫자의 집합이다. 이런 이 표시는요. 공집합. 이 집합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소의 설명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하게 이제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지만 이건 나중에 이제 이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이 집합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용이 뭐냐, 혹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런 그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집합이라는 걸 표시할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제일 크니까 전체 집합이죠. 여기서 C 이게 이제 경계에 걸쳐 있다는 얘기는 경계에 걸쳐서 쓰면 이게 다라는 얘기죠. 이게 다 이게 이 안에 있는 경계선 안에 있는 거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경계선에 걸쳐 있었으면 여기서 A인데 경계선에 걸쳐 씌어 있죠. 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건 1, 2, 3, 4가 A에 해당하는 얘기고 B는 이 경계선에 안에 있는 게 다라는 얘기예요. 3, 5, 4, 6 이렇다는 얘기고 여기 G는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G는 이 안에 있는 것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7, 9, 18 이것이 이제 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표시할 때 경계선에 쓰면은 경계선 안에 있는 그 원소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공간에 쓰여졌으면 그 공간 안에 있는 원소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소를 표시할 때 이 원소가 경계선에 걸쳐서 쓰여져 있느냐 안에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집합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입니다. 집합의 표현. 집합은 이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해요. 그냥 서술 설명으로 표시합니다. 자연수의 집합 이렇게 하고 15보다 작은 짝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무슨 고등학교 1학년 2반 학생들 뭐 한번 이렇게 그냥 서술로 설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서술도 좀 이것이 이제 정의가 잘 돼야죠. 설명이 잘 돼야죠. 뭐 이건지 저건지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것. 그래서 이제 집합은 잘 정의돼야 된다. 이 원소의 내용이 잘 정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알죠. 근데 이 안에 설명을 해놨는데 애매하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고등학교 뭐 2반 학생 그러면 학년이 빠지고 그냥 2반 학생 그러면 1학년인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설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구조적으로 구조식이라고 뭐 집합의 이름 원소의 명칭 이거 일반적인 명칭이죠. 뭐 이걸 X라고 하든 A라고 하든 N이라고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제 원소의 성립 조건 그렇겠죠? 어떻게 원소가 만들어졌느냐 그걸 이제 성립 조건을 얘기하고 이런 건 이것은 이제 이게 구별하는 건데 이건 이렇게 쓰든가 이런 부호를 붙이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n이라는 이 집합에서 x가 이제 원소의 명칭이에요. 이름 x가 원소의 이름인데 그 구체적으로 하면은 성립 조건은 x는 자연수이다 하면 이제 이것이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썼으면 a는 이제 원소의 명칭이 이름이 이제 x인데 x는 2의 n에다 2배를 곱한 건데 n은 뭐냐? n은 자연수죠. n은 자연수다. 그리고 그 n이 자연수인데 x가 이제 이 숫자는 원소는 15보다 작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럼 x가 2n인데 x가 15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2n 자연수니까 1 하면 이게 이제 짝수배가 되죠. 2, 4, 6, 8, 10, 12, 14까지 되겠죠. 그렇죠? 15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x가 이게 n이 이제 자연수니까 1, 2, 3, 4 n이 자연수라고 했죠. 이것이 이게 자연수의 표시니까 자연수다 이거죠. n이 자연수에 속한 거다 이거죠. 그냥 자연수예요. 그럼 1, 2, 3, 4 할 때 2, 4, 6, 8, 10, 12, 14, 16 이렇게 나가지만 x는 15보다 작다 했으니까 2, 4, 6, 8, 10, 12, 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이것도 좀 x인데 뭐 이건 이제 이런 부호로 썼지만 x는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2반 학생 하면 이제 그 학생들이 여기 x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콜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x라고 하고 a는 x는 A집합에 속하고 그런데 x는 B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이 x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이제 원소로 직접 표현하는 수가 있어요. 1, 2, 3, 4 뭐 이렇게 표현하든가 2, 4, 6, 8, 10 직접 쓰는 거죠. 원소로 직접 쓰는 거죠. 학생 있지만 여기서 이제 그 이름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응? 이름을 다 이렇게 써줘서 원소로 직접 표현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술로 표현하든 구조적으로 표현하든 뭐 이건 수학식으로 쓸 때 구조적으로 표현하고 이거 하나의 집합의 수학식이라고 하면 되죠. 그다음에 원소로 표현한다. 원소 그리고 원소의 설명, 성립 조건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것이 그 말이에요. 원소의 성격이 잘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또 원소는 모두 서로 달라야 된다. 그래서 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합의 종류를 얘기하면요. 공집합, 집합인데 그 안에 아무것도 원소가 없어요. 이게 이제 공집합이 이렇게 표시하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든 0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서 이렇게 표시하든 혹은 그냥 이렇게 괄호로 하고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합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그 안에 원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x가 1보다 적고 근데 x가 자연수이다. x가 자연수인데 1보다 적다는 건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숫자는 없죠.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는 건데 x가 1보다 원소가 1보다 작은 원소다. 원소가 자연수인데 1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a는 공집합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na라는 건 요거는 이런 표현은 그 집합의 원소가 몇 개 있느냐 이거 표현하는 거예요. n은 숫자가 얼마냐 a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 있냐 하나도 없으니까 0이죠. 또 유한 집합이라는 건 이제 집합 내 원소의 개수가 유한이에요. 5개든 뭐 10개든 20개든 25개든 이게 집합인 것이고 무한 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수를 셀 수 있으나 무한한 것이죠. 무한한 거. 그다음에 혹은 집합 안에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없는 거 이것도 이제 무한해. 셀 수 있으나 무한한 거고 이건 원소의 개수 자체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이제 무한 집합이 되죠. 예를 들어서 x는 정수이다. 정수인데 정수라고만 했으니까 여기 집합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x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1, 2, 3, 4 해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실수가 다 되니까 이건 이제 무한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유리수인데 0하고 1 사이다 하면 유리수는 이거 어떻게 되죠? 분수도 되니까 분수가 뭐 한없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소수가 얼마나 무한히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셀 수가 없죠. 0하고 1 사이의 소수가 뭐 얼마나 많이 뭐 무한히 생길 수가 있잖아요. 소수가 분수가 무한히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건 무한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단집합은 원소의 수가 하나인 집합. 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하나를 얘기하죠. 단. 그래서 이 단집합은 원소의 수가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수가 같은 집합 이런 것들이 있죠. 원소의 수만 같아요. 원소의 내용은 틀려요. 1, 2, 3, 4, 5 다섯 개고 A, B, C, D 내용은 틀리나 원소의 개수가 같아요. 숫자가.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표시하고 NA, NB 이렇게 얘기하고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숫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집합의 한 원소는 다른 집합 한 원소와 1대1로 대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에 대고 2는 뭐 B에 해당하고 3은 C에 대응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는 D에 해당하고 5는 E에 해당한다. 이렇게 집합의 크기는 원소의 개수로 비교한다 이거죠. 이게 원소 집합이 크다 작다 하는 얘기는 원소의 개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5개 있는 거하고 원소의 개수가 10개 있는 거하고 하면 10개 있는 원소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똑같이 5개니까 집합의 크기는 같다 이거죠. 집합의 크기는 원소의 개수로 비교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원소의 수가 같은데 동일한 집합이라는 건 수도 같고 원소의 내용도 같은 것입니다. 원소의 내용도 같은 것이에요. 1357 여기도 143157이지만 순서는 관계가 없다고 했죠. 집합에서는 이렇게 집합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순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집합은 이게 덩어리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여기 순서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한 줄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동일한 집합이라는 건 그 개수도 같고 원소의 내용도 같으면 이건 이제 동일한 집합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진부분집합, 부분집합 이렇게 두 개로 얘기를 하죠. 진부분이라는 게 이제 진이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진짜 부분집합이다 하니까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y보다 x가 집합이 크기가 작아요. 작습니다. 이게 이제 진부합이고 우리가 그냥 부분집합하면은 작은 것도 되고 자기 자신도 포함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부분집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부분집합할 때는 그것보다 작아야 되고 부분집합할 땐 자기 자신도 큰 쪽에 자기 자신도 포함한 y도 포함한 집합이다. 그 요건 이제 용어로서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문제 나올 때마다 이것이 나오니까 진부분 집합하면 작은 집합이고 큰 거보다 작은 거고 부분 집합하면 자기 자신 큰 거 자기 자신도 포함한 그리고 그보다 작은 집합 이것이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요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역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미역집합이라는 건 집합이 A, B, C, D, E, F, G가 있는데 여기에부터 가능한 부분집합을 모두 구할 때 그 부분집합이 구하는 경우의 수 결국 부분집합이 몇 개 나오느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이 집합이 있을 때 부분집합이 몇 개 나오느냐 그 모든 부분집합을 다 우리가 이제 해서 미역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는 경우의 수는 이제 이걸 한번 따져보면요. 처음에는 A를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럼 이 각각 이 한 경우에 대해서 또 이걸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 선택을 안 한 다음에도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 곱하기 2가 되죠. 또 이 각 경우에 대해서 선택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되고 그래서 쭉 하거나 하나가 안 하나 하니까 이런 경우에도 두 가지 경우가 나오고 이 두 가지 경우에 각각에 대해서 또 두 가지 경우가 나오고 이 각각에 대해서 또 두 가지 경우가 나오고 이 각각에 대해서 또 선택하고 안 하고 이거예요. 선택하고 안 하고 두 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이게 n개면 결국 이에 n개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부분집합이라는 건 하나도
A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하니까 이제 A를 안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다음 B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근데 계속 안 한다면 이건 공집합이 되잖아요. 선택을 다 안 하면 이급서 이제 7개가 있는데 다 선택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건 공집합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7개를 다 선택하면 A, B, C, D, E, F, G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전부 다 꽉 찬 그런 자기 자신의 집합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미역집합에는 공집합도 표현하고 포함하고 자기 자신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부분 집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의 집합과 이걸 다 처음에도 선택하고 두 번째도 선택하고 다 선택하면 자기 자신의 집합이고 처음에도 선택 안 하고 두 번째도 안 하고 끝까지 안 하면 그건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포함하면 이 n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n개 중 원소 한 개를 빼고 부분 집합을 구하면 이건 2가 하나 줄어드는 거지. 그죠? 2가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1을 줄어들고 k를 뺀다면 k 2가 k개 없어지죠. 2가 k개 없어지니까 2n-k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를 없앤다면 이건 2n-1이 되고 두 개를 없앤다면 이건 2n-2가 되고 k개를 빼가지고 한다면 2n-k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뺀 진 부분 집합 이게 진짜 진 부분 집합 이건 자기 자신을 뺀 게 진 부분 집합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랑 이걸 다 더한 게 자기 자신이니까 이걸 빼니까 하나를 빼야죠. 그러니까 2n-1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A, B, C, D, E, F, G를 다 선택했을 때의 경우니까 일단 자기 자신 아니에요? 이런 경우니까 1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을 뺀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바로 전의 것을 이제 도표로 표시한 거예요. 처음에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두 가정의 경우가 나오죠. A를 선택했을 경우에 B를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A를 선택 안 했는데 그 다음에 B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다음 B를 선택을 한 다음에 C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을 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 경우 이제 맨 처음에 선택을 안 하고 그 다음에 B를 선택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C를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선택을 안 하고 두 번째도 안 하고 세 번째 가서 C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항상 2, 또 여기 2가 되고 또 2에 2가 되죠. 또 그 2에 2가 되죠. 또 2에 2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에 삼성 이렇게 2의 자성, 2의 삼성, 2의 사성에서 2의 8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A, B, C들을 다 8번째까지 선택하면 이런 집합이 될 것이고 8번째까지 계속 선택을 안 해나가면 이제 공집합이 된다 하는 것을 도표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원소가 n인 A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을 또 PA라고 하면 PA의 수는 이게 그 말이에요. 원소가 n개인 A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을 PA라고 하면 그건 지금 바로 한 대로 그 개수는 집합의 개수는 2의 n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분 집합이니까 자기 자신도 포함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8개의 경우는 이것이 이제 2의 그 모든 부분 집합을 PA라고 하면 이 부분 집합을 다 모으면 이것이 2의 8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개수는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이다 그런 겁니다.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안 하고 두의 경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집합 1, 2, 3의 미역집합은 여기서 이제 미역집합이 나오는데 미역집합이 그거죠. 모든 부분 집합인데 공집합도 포함하고 자기 자신도 포함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개일 경우는 1, 2, 3이 되죠. 두 개로 하면 1, 2, 1, 3, 2, 3. 세 개로 하면 나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세 개니까 2의 3승 8개가 돼요. 공집합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됩니다. 미역집합이라는 건 부분집합
부분 집합을 다 모은 것이 부분 집합을 모아놓은 것이 멱집합이에요. 부분 집합을 이렇게 1, 2, 3일 경우는 이 부분 집합을 다 모아놓은 것이 멱집합이고 거기에는 공집합도 포함되고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멱집합입니다. 이제 PA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소가 8개인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제 2의 8승이고 3개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2의 3승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멱집합은 2의 그다음에 집합의 개수만 이 승으로 들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선택하고 안 하고 경우는 두 경우밖에 없으니까 2의 그다음에 원소의 개수 이것만 들어가면 멱집합이 계산돼요. 공집합하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것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A 1, 4 모이면 1은 A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4는 속하지 않는다 이거죠.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선을 그죠. 1은 A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합은 원소의 이름이 나오죠. 뭐 X면 X, N이면 N, 뭐 이렇게 Y면 Y로 나오고 A면 A. 그다음 원소의 성립 조건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 원소의 이름, 원소의 성립 조건 이런 것이 해서 우리가 이제 집합을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겠지만 집합에서 A하고 B를 합하라 그런 얘기예요. A, B를 합하라. 그것 X는 A보다 적고 B보다 작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합하라는 얘기는 A보다 작은 원소, 그 다음에 B보다 작은 원소를 두 개를 합해라. 이게 다 같이 써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합집합이고 교집합인데 집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이거는 XA and XB. A보다 작고 그리고 또한 B보다 작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얘기예요. 두 가지에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집합을 X다. 이걸 교집합이라고 하죠. 합집합은 이거 만족하든가 혹은 이걸 만족하든가 하면은 그 집합에 속하는 거예요. 둘 중에 아무 쪽에 속해도 그건 집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집합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한집합은 이제 미리 설명드렸듯이 원소의 수량,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집합, 무한집합은 원소의 시작과 끝이 없이 무한해. 셀 수는 있지만 3, 마이너스 3, 2, 1, 0이 셀 수 있지만 이게 끝이 없는 거죠. 좌우가.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은 있으나 셀 수가 없을 때 이게 x가 유리수다 하면 유리수가 뭐 한이 없잖아요. 유리수는 분수가 있기 때문에 1하고 3 사이의 분수는 무한히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뭐 2분의 1, 3분의 1, 2.5분의 1, 4분의 1, 뭐 15분의 1, 뭐 125분의 34, 뭐 한없이 나오죠. 99,999분의 뭐 99,954 해도 그 분수니까 한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한 수열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공집합은 개수가 이렇게 이제 설명이다면 변의 개수가 사각형인 삼각형 이걸 집합으로 써라. 집합으로 표현해라면 변의 개수가 4개인데 이게 삼각형이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공집합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공집합. NA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혹은 이렇게 절대값식으로도 표시해요. 이건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이것은 집합의 크기라고 했죠. 원소의 개수는 집합의 크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절대값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집합에서 각각의 원소의 수와 원소가 같으면 같은 집합이라고 했어요. 1, 2, 3, 4, 2, 3, 1, 4 이게 4개고 그 다음에 내용도 같죠. 그러면 A는 B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어요. 집합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원안을 그리고 이 안에 1, 2, 3, 4가 있는데 이 숫자의 순서가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서 이것은 이제 한 줄로 썼지만 이 순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순서는 달라도 되고 내용물이 같으면 내용물이 같고 숫자 개수가 같으면 같은 집합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NA 이렇게 표시하거나 A에다 절대값을 붙인 거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집합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TP라는 건 집합 P의
원소의 합이라는 얘기예요. 원소 값의 합.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표시라고, 이게 토탈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P 집합 P의 전체 합, 원소의 합. 그 다음에 A 이렇게 하면 A 집합은 공집합이라는 얘기고 A에는 공집합 이렇게도 표시하고, 집합 A에는 아무것도 없다, 원소가 없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공집합으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집합의 크기란 집합 내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집합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집합 A의 몇 함수는, 이건 이제 PA라고 이렇게 표시하지만, 몇 함수는 이런 경우에는 1을 선택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2를 선택하고 안 하고, 3을 선택하고 안 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의 3승에서 8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도 선택 안 하고, 두 번째도 선택 안 하고, 세 번째도 선택을 안 하면 공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으로 나오면 이건 1, 2, 3, 1, 2, 1, 3, 1, 4, 2, 3 이렇게 되죠. 하나도 선택 안 할 때, 하나씩 선택할 때, 두 개 선택할 때, 모두 선택할 때 해본 이것이 8이 되죠. 결국은 2의 3승, 원소의 개수예요. 그래서 2의 원소의 개수승 하면은 그것의 멱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멱집합이라는 건 공집합과 자기 자신과 또 이 진분집합, 이걸 다 더한 것이 이것이 멱집합입니다. 이거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집합이죠. 결국은. 그 다음에 PA, 이거는 뭐냐면 PA 합, P집합의 합은 이 안에 원소를 다 더한 거예요. 1, 2, 3 원소 숫자를 다 더한 겁니다. 1, 3, 2, 3, 1, 2, 3 이것이 이렇게 표시하는 P집합의 멱집합의 총 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